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영상 보신 것처럼 20대 여성이요, 이 앞발벌대는 이 택시기사에게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네, 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사건인데요. 부산 연산교차로 인근의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 여성이 택시기사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20대 여성 승객이 만취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택시기사의 운전을 방해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20대 여성이 운전석 쪽으로 발을 내밀었는데 이 택시사분이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택시기사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내렸어요.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운행하기 힘듭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래 내리면서 차 세워 이래가지고 문을 여니까 손가락으로 가지고 욕을 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저한테 가래침을 뱉고 그다음에 이제 주먹으로 오른손으로 맞았습니다. 턱을. 택시기사님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에 운행 중인데 폭행이 있었으면 특가법으로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폭행이 시작된 그 시점이 이 뒷문을 열고 하차한 이후였다면 일반 폭행 내지 상해 진단서 등을 첨부해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하게 되면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게 되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합의되면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되지만 상해죄는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이 또 20대 여성이 결국에 자신이 또 뭐 폭행당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이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그 여성이 운전을 방해해서 내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라고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이 아직까지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단순 폭행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진단서가 접수가 되면 상해죄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잊을만 하면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경북 포항에서도 벌어졌는데 이번엔 5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에 포항시에서 이 50대 승객이 70대 기사가 운전한 택시를 탔는데 네. 거기에서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택시 기사의 아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그 처음에 이제 50대 승객이 탔는데 예.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70대 운전기사한테 네. 너 손님에게 맞아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너무 거예요. 무서웠겠네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금을 이제 요구하니까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앉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가 인근 파출소를 향했는데 그때 승객이 갑자기 택시 기사의 돈가방에 손을 댔고 그 이후에 그 택시 기사가 그걸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네.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물건을 손에 쥐고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하거나 너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지금 그렇게 기사의 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 택시기사분들의 이런 사고 소식을 좀 안전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네요. 예, 허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달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권 위반 혐의로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34년 4월까지 허 대표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뭐라고 했는지 허 대표의 지난 발언 함께 보고 오시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저걸 다시 보여드리는 게 저희도 네.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 자신이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로 지냈었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대선 때 본인이 이제 삼성의 양아들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역 역할까지 하는 굉장히 뭐 여러 역할을 했다라고 했지만 예. 허위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1, 2, 3심까지 재판부가 이 사실을 허위로 단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건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장을 한 본인이 그렇다면 실제로 양아들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비밀 참모를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리 만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심지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허경영의 경우에는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꾸짖었습니다. 예, 예. 자, 뭐 허 대표는 허위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게 결국 법원은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게 전력도 있었는데요. 내가 IQ가 뭐 400이 넘는다, 뭐 이렇게 43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만찬에 내가 특별 한국의 대표로 가기도 했었다. 다 확인되지 않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전에도 이제 집행유예형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한동안 박탈됐던 그런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자, 허 대표는 그동안 이 황당한 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선거 때마다 사실 화제가 됐었는데 10년 동안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2034년 동안은 당분간 이런 모습은 이제 볼 수 없게 됐네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볼 수가 없는 건데 허 대표가 1991년부터 선거에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7년 대선 때 자신의 지능 지수가 뭐 430이다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티즌들이 허본자라고 부르면서 막 추앙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허 대표가 무슨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무슨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자신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렇게 발언한 게 지금 거짓말이다라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형이 확정이 됐었고 2008년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었거든요. 예. 네. 10년이 지난 후부터 또 선거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또다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휴가철마다 이 공항에 가면 다른 사람 이 캐리어, 그러니까 짐가방은 다 빨리 나오는데 왜 내 가방만 늦게 나오지? 이렇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 이게 캐리어에 리본이나 뭐 액세서리 이런 걸 달아놓으면 더 늦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관련 보도를 했는데 수화물 담당자가 여행용 캐리어에 리본을 묶는 승객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경고라고 네. 보도를 했는데 많은 이제 승객들이 자신의 수화물을 빨리 찾기 위해서 리본을 묶는다든지 맞아요. 리본, 수건 이런 뭐 거 어떤 아니고. 택을 단다든지 어떤 표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오히려 더 수화물을 늦게 찾게 하는 방법이다. 왜요? 왜냐하면 그런 수화물들이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바코드 같은 게 자동 식별이 되는데 뭔가 가방에 달려 있으면 그게 안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리본을 묶었는데 바코드를 리본이 가려버리면 그때부터 이 수화물은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빨리 찾을 생각으로 뭐 리본을 묶는다거나 표식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 그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네, 리본이나 사실 끈도 있지만 이 캐리어에 이름표나 또 표식하려고 좀 스티커 이런 것도 붙이잖아요. 뭐 예쁘기도 네. 하고 여행 다니면서 붙이기도 하는데 네. 이 스티커가 또 없으면은 조금 더 빠르다고 해요, 과정들이. 그래서 수화물 빨리 찾기 위해서는 가방에 좀 붙여놓은 스티커도
다 떼야 된다는 거. 그래요. 이게 수함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식별이 안 되고 분류가 안 되면 이걸 다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모양보다는 어떤 효율을 찾으신다면 스티커도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여행 가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